우리 커트는 항상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셔야 돼요. 커트를 할 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올려드린 거 있었죠? 그쵸?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첫 번째 1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 커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층을 내죠? 층을 내요. 그쵸? 그래서 전대각, 수평, 후대각이 발생이 돼요. 그쵸? 이게 바로 2차 가이드라인이에요. 2차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을 연결을 하다 보니까 층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층이라는 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층이라는 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층에 대한 러프존, 면의 정리, 러프존이 발생이 돼요. 러프존은 뭘까요? 그린존과 러프존. 그러니까 층이 있는 부분을 우리는 거친 부분, 거칠다, 매끄럽다 해서 거친 부분을 우리는 러프존이라고 얘기하고 층이 없는 부분을 그린존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 개를 우리는 합쳐서 뭐예요? 자, 1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 러프존. 세 개의 선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요?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세 가지 라인. 자,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세 가지 라인에서 1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 러프존 면에 가요. 자, 1차 가이드라인은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언더라인. 대중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1차, 2차는 MMS만 쓰는 용어들이고요. 지금 이걸 언더라인이라고 얘기하고 2차 가이드라인은 오버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다른 아카데미나 교육기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저는 좀 별개를 가기 위해서 1차, 2차라는 말을 따로 별도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러프존 면의 정리. 얘도 제가 별도로 나눠놨고요. 근데 사실 요 라인과 요 라인은요, 전 세계적으로 다 쓰는 용도예요. 근데 전 세계로 쓰지 않는 그 선이 있어요. 전 세계로 쓰지 않는 선이. 바로 그게 러프존의 면의 라인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왜 나누지 않았냐면요. 자, 우리가 커트의 베이직은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베이직 이론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자, 원넥스, 그리데이션, 세임 레이어, 인크리스, 하이 레이어. 이런 말을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서양 사람들이 기준에서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 서양 사람들이 기준에서 만들었을 때 서양 사람들은 층을 많이 나는 커트가 대중적일까요? 층이 많이 없는 커트가 대중적일까요? 층이 많이 없는 커트들이 거의 대중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서양 사람들의 얼굴형과 동양 사람들의 얼굴형을 비교를 봤을 때 서양 사람들은 긴 장방향의 얼굴형들을 기준으로 해서 커트를 많이 만들어놨고 동양 사람들은 둥글 넓적한 얼굴형의 커트를 만들어놨는데 기존에 우리가 모든 베이직의 기본 틀들은 서양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베이직에서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그걸 응용했는데 그걸 뭘로 해결했냐면 질감으로 해결했어요. 그동안. 그걸 대체를 해서 질감으로 우리가 그걸 해서 라운드로 만들어냈어요. 자, 대체적으로 단발을 잘랐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이 단발과 이 단발 어울려요? 어떤 게 서로 잘 어울려요? 얘는 어울리는데 얘는 안 어울리죠? 그쵸? 그러면 이 단발을 우리가 해결하고 싶으면 가볍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질감으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질감으로. 똑같은 단발을 만들어놓고 수술 쳐서 질감으로 해서 라운드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MMS에서는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이 층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MMS에서는 똑같은 둥글 넓적한 얼굴형에서 층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층을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층을 이런 식으로 냈어요. 층을 내면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들어내요. 양감으로. 얘는 질감으로 표현을 하고 얘는 양감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질감과 양감으로 진행했을 때 양감은 머리가 자라면서 깔끔하게 머리가 자라고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가 거칠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지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내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굳이 선에 대한 이 러프존에 대한 면의 라인을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어요. 이론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MMS에서는 이렇게 양감으로 커트를 진행함과 동시에 층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이 양감으로 통해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찾아내는 기법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 러프존 면의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걸 찾아냈어요. 러프존 면에 대한 자,
단순하게 2섹션과 3섹션으로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5섹션, 7섹션. 자, 2섹션. 2섹션과 7섹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보면, 자, 2섹션은 우리가 뭐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만 만들어낼 수 있죠? 호리zon탈 엘리베이션, 다이아고널 버티컬 엘리베이션 했을 때 얘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쵸? 얘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7섹션은 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커트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이거 한번 빼면 세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얘가 상하 러프존 면의 라인이에요. 층. 자, 여기서 컨벡스냐, 컨케이브냐. 컨벡스도 만들어낼 수 있고, 수직도 만들어낼 수 있고, 컨케이브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왜? 호리존탈과 버티컬. 콤비네이션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거를 콤비네이션이라고 해요.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컨케이브를 만들어내면, 자, 둘 중에 어떤 게 더 가벼워요? 얘는 기준점을 봤을 때 얘는 5번은 뭐예요? 5번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언더가 콘케이브니까. 콘케이브이기 때문에 언더가 가볍고 5번은 무거운 거예요. 콘케이브에서 그레디에이션이 강하니까. 그죠? 목선이 가벼우면 볼륨이 살아요, 안 살아요? 탑의 볼륨이 살죠. 자, 목선이 무거우니까 탑의 볼륨이 죽고 언더가 볼륨이 살겠죠. 왜? 언더가 왜 살아? 탑이 왜 볼륨이죠? 길이를 길게 잘랐는데 처지니까 볼륨이 죽지. 처지니까 볼륨이 길어지니까 처지니까 볼륨이 죽는다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언더라인은 뭐예요? 언더라인은 층층층 나누면서 삼각김밥처럼 옆으로 퍼져버리잖아요. 층 조금만 내면. 그쵸? 그래서 언더라인은 무겁다, 오버라인은 가볍다. 언더라인은 가볍다, 오버라인은 무겁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다, 무겁다라는 기준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1차, 2차 가이드라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러프존의 상하 면의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관점을 사이드에서 보는 관점, 프론트에서 보는 관점, 백 정중선에서 보는 관점. 자,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세 가지 라인. 강선영 원장님, 저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가이드라인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라인? 네. 자, 그러면 형태를 변화시키는 가이드라인은 1차, 2차, 라인까지 얘기를 해야지. 러프존 면의 라인.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에 전대각 수평 후대각이 있고요. 여기에 온베이스, 리버즈, 포워드 방향의 사이드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총틀 해서 우리는 이거 다른 거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헤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통틀어서 헤어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헤어 디자인이 선택을 하는데 누가 선택을 해요? 누가 선택을 해? 헤어 디자인을 선택을 했는데 그 디자인은 누가 선택을 해요? 우리 오늘 원장님이 처음 왔으니까 누가 선택을 해요? 고객과 디자인이지. 그게 바로 상담이에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상담할 때 뭘 보아요, 고객들? 고객들 뭘 봐요? 고객이 뭘 봐야 돼, 먼저? 얼굴 형태. 그쵸?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게 얼굴형이죠. 얼굴형을 제일 먼저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모발의 분포량과 모질의 굵기. 이 세 가지를 먼저 제일 봐야 돼요. 그리고 상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이 왜 들어가요? 얼굴형과 모질과 모량에 상관없이 고객이 원하는 커트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또 설득을 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판단해야 돼. 근데 얼굴형에 맞게끔 내가 여기서 배운 대로 내가 고객한테 뭐를 해줬어. 커트 겁나게 잘했어. 근데 고객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할 거야? 고객이 마음에 안 들어. 여기서 겁나게 잘 배워가지고 와 진짜 너무 예쁘다 하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할 거야? 그쵸? 그래서 상담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원장님은 상담 시간이 제로야. 그쵸? 상담 시간이 제로고 고객은 많이 받아. 그래서 고객은 그냥 그 순간에 머리는 잘할 수 있고 내가 꾸준히 받을 수 있지만 고객이 원하는 거에서 퀄리티 있는 상담이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얼굴형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모질과 모발의 분포량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또 그리고 연령대를 또 봐야 돼요. 연령대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는 이 방식이 잘 먹히고요. 젊은 사람들 위주로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방식이 잘 먹혀요. 근데 요즘에는 이 방식으로 커트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젊은 사람들도. 그쵸? 그래서 오늘 제가 올려드린 전체 단톡에 올려드린 커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선 보여요? 선 보여? 안 보이면 다시 한번 봐요. 쇼커트인데 어떻게 왔어요? 커트가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왔죠? 그쵸? 이렇게 왔어요? 안 왔어요? 그쵸? 근데 문제가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은 잘했어. 백커트도 잘했어. 근데 문제가 뭐야? 문제가 뭐야? 2차 가이드라인이 이 선 아니에요? 자, 뭐야? 지금 첫 번째 커트 우리가 지금 고객이 왔을 때 커트선 한번 보세요. 머리가 어떻게 뻗쳤어요? 이렇게 뻗치지 않았어요? 사각이잖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사각이잖아, 사각. 사각이면 뻗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디자이너는 어떻게 커트를 했을까요? 디자이너는 우리는 커트를 진행할 때 만약에 이런 머리를 안 만들어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커트를 해야 되냐면 이런 상태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여기서 이어 투 이어 라인 나눠야 되는데 기준선이 이어 투 이어 라인은 문제예요. 이어 투 이어 라인에 기준선이 이분은 기준선이 여기 와 있어. 백 뒤도 아니야. 백 사이드 여기까지 온 거야. 이어 투 이어 라인이.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사각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사각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어 투 이어 라인의 기준선을 정확하게 못 잡았기 때문에 사각이 너무 뒤까지 나와서 얘가 다 뻗치는 거야.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엘리베이션을 갔어야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버티컬에서 포워드 갔던지 아니면 원베이스 갔던지. 그러니까 이어 투 이어 라인을 정확하게 못 나는 게 실패였던 거예요. 그 지금 커트는. 이어 투 이어 라인을 정확하게 못 나누고 나서 커트하니까 커트선이 사각인 거예요. 그래서 두상은 둥글다, 빗질은 사각이다. 그러니까 빗질이 사각의 라인을 정확하게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요즘에 SNS에 나오는 커트도 다 보세요. 다 똑같아요. 그렇게. 거의 한 70% 이상이 지금 그 커트 그런 라인으로 나와요. 잘 보세요. 70% 이상이 이런 라인이에요. 이런 라인. SNS에 나와 있는 커트들을 다 보면. 그 머리는 근데 그 고객이 아까 그 첫 번째 커트가 머리가 다 뻗쳤는데 고객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왜? 뻗치니까. 머리를 감기만 했는데 그 머리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각이 져 있어 이렇게. 이렇게 각이 져 있어. 얼마나 보기 싫어하겠냐고. 그러니까 드라이를 했을 때는 그게 표시가 안 나. 드라이 했을 때는 표시가 안 나고 예쁜데 머리를 감자마자 그 라인이 나온 거야. 그 머리는 그냥 그 고객이 머리 감고 드라이도 안 하고 그냥 온 거야. 근데 그 라인이 적나라하게 나온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는 뭐예요? MS 커트는 선을 찾으라는 거야. 선을 찾아서 이 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실패율이 적어져요. 그리고 그 공부를 어떻게 해요? 표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표준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실패율이 적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수평이에요. 수평. 백사이드가 수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김소민 원장님 오늘 저번 시간에 그거 힘들다고 했는데 오늘 또 배우는 거야. 네. 오늘 또 수평이야.
어디가 수평이냐? 우리는 커트를 할 때 세 가지 선이 있어요. 세 가지 선. 지금 이게 단발이에요. 단발은 통상적으로 2섹션에서 하는 단발, 3섹션, 5에서 나올 수 있는 단발, 그리고 1섹션에서 할 수 있는 단발. 요즘 제가 그 책 쓰고 있어요. 그거별로 지금 디자인을 다 뽑아냈고요. 도예도 벌써 다 끝났어요. 도예도 다 끝났어요. 도예도 다 끝내놓고 그래서 1섹션에서 만들 수 있는 단발, 2섹션에서 만들 수 있는 단발, 그리고 5섹션에서 나올 수 있는 단발, 7섹션에서 나올 수 있는 단발. 그 단발마다 다 달라요. 자, 7하고 나이는 뭐예요? 아까 콘케이브. 콘케이브가 가능해요. 근데 1섹션과 2섹션 이거는요 콘케이브가 약해요. 이해가 됐어요? 콤비네이션이 이게 약해요. 그래서 5섹션과 7섹션의 커트는 장점이 뭐예요? 장점이 더 디테일하고 상하 러프존의 면을 더 정교하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커트는 어떤 걸 해든지 다 똑같은 디자인 다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러프존 면의 라인이 다 달라요. 러프존 면의 가벼움과 무거움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도예도 다 만들어놔서 지금 정리가 다 끝난 상태예요. 도예는 다 끝났어요. 벌써. 이제 사진만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사진만 집어넣으면 이제 다 끝나. 그래서 요즘에 지금 제가 그걸 아이디어를 지금 다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차이가 뭐냐면 지금 얘기한 그 차이가 뭐냐면 단발이에요. 똑같은 단발인데 자 전대각을 가는 단발 있어요. 그쵸? 있어 없어요? 자 요거 지키라고 했어요 안 지켰어요? 요거 지키라고 했어 안 지켰어? 했죠? 근데 아까 그 사진을 제가 지켰다고 했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쵸? 안 지켰어요. 이것도 이거는 정확하게 안 지킨 상태예요. 그러면 지킨 상태면 그런 라인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라인을 안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전대각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수평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수평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요 백사이드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대각 백은 다 똑같은데 백사이드만 자 후대각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점점점 근데 어떻게 돼요? 자 올라가 점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빈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에서 요 부분 전체가 점점점 파먹은 게 점점점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자 그러면 전대각은 가벼울까 무거울까? 백사이드가 무겁겠지.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귀 파문 정도가 덜 파지겠지. 그쵸? 근데 후대각은 어때요? 많이 파먹겠죠? 많이 파먹으면 어떻게 돼요? 가벼워 무거워요? 가볍지. 그쵸? 우리가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커트를. 그리고 이런 커트는 뭘로 이런 선택은 누가 해요? 이제 디자이너가 이건 이제 디자이너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한 거를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나눠지냐면 자 볼게요. 계속 똑같은 커트 했잖아. 그쵸? 여기서는 호리존탈, 여기서는 버티컬에 호리존탈, 얘는 버티컬 이렇게 잘랐을 때. 자 비교 분석을 해볼까요? 원장님 우리 이렇게 공부해. 이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한 작품을 배우잖아요. 그럼 고객이 들어왔을 때 한 작품을 배운 거 가지고는 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확률이 30%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이 고객이 왔을 때 내가 만족을 시킬 수 있는 확률이 70%예요. 어떤 게 더 높아요? 당연히 70%가 높죠. 그쵸? 그 70%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전대가 자, 요것만 파먹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별로 안 높죠? 그쵸? 자, 여기서 수평
그쵸? 이만큼 파먹는 거예요. 자, 후대가 이만큼 파먹는 거예요. 자, 어떻게 더 많이 파먹어요? 그죠? 확실히 공간이 확실히 더 넓어지죠. 그쵸? 자, 그러면 이런 커트는 어떤 사람한테 좋고 이런 커트는 어떤 사람한테 좋을까? 이건 이제 분석을 해야지. 이런 머리는 어떤 사람한테 좋을까요? 자, 얘를 만약에 귀에 꽂았어. 귀에 꽂으면 얘가 뚱뚱해 안 뚱뚱해? 뚱뚱하겠죠? 뚱뚱하면 부풀어 오르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역삼각형, 역오각형, 마른 모형, 그쵸? 긴 장방형, 긴 장방형의 둥근형. 이런 사람한테 좋겠죠? 그쵸? 이런 사람한테는요?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한테 좋을까요? 중간이네? 그쵸? 그럼 오각형. 얘보다 조금 더 넓적한 형. 여기다 조금 더 계란형, 이런 머리. 그쵸? 이런 사람한테 좋겠네. 얘는 공간이 길고, 공간이 긴 머리. 얘는 비슷한 머리.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떤 사람한테 좋을까요? 얘네들한테는 둥근 넓적한 형, 정사각형형. 그쵸? 오각형도 넓적한 오각형. 그쵸? 넓적한 오각형. 이런 사람한테 좋겠죠. 그쵸? 선택이에요. 디자인을 뽑아낼 때, 자, 이런 게 바로 뭐예요? 그동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러프전 면의 라인을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론도 전무야. 아무것도 없어요. 이론도. 2차 언더라인과 오버라인의 가이드라인의 이 기준선만 있었지 지금까지 기록이 만들어 놓은 연구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러프전의 면의 정의를 우리는 그동안 왜 안 없었을까요? 질감으로 모든 걸 다 해결했으니까. 단발이어도 똑같은 단발이어도 뭐예요? 똑같은 단발을 수술 쳐서 이 단발을 해결했으니까. 그러니까 러프전이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근데 MMS에서는 여기서 층을 내니까 층을 내면서 가격과 무거움을 뽑아내니까 러프전의 면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러프전의 면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얼굴형에 맞춰서 내가 하는데 제가 그래서 고객이 오면 제일 먼저 뭐 보라겠어? 얼굴형. 얼굴형을 보고 내가 커트를 뭘 할 건지 내가 이제 선택하는 거야. 층을 이 사람은 층을 어디까지 낼지 선택을 하는 거야, 이제. 똑같은 단발인데. 똑같은 단발 중에서 얼굴형에서 뭘 층을 낼지도 내가 선택을 하고 그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야. 이 사람은 얼굴형이 둥글럽적한 긴 장방이네. 귀가 조금 여기까지 좀 야생했으면 좋겠어. 후대거로 가야 되겠다. 층을 좀 많이 내야겠다. 그쵸? 이 사람은 얼굴을 보니까 삼각형이야. 삼각형인데 단발인데 여기는 살려주고 싶대. 항상 얘는 기준 다 똑같아. 만약에 여기를 살려줘. 그러면 이게 살려야지 단발이니까. 이게 살려주면서 여기만 이제 바꿔주는 거야. 이 백사이드만. 뒤도 똑같아. 그래서 이 라인을 어떻게 살려줄까 해서 층을 내면서 요거의 길이만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에 동시에 디자인된 사람이야. 자, 그리고 나서 귀에 꽂았을 때 얘가 부풀어 오르고 얘는 귀에 꽂았을 때 얘가 얄쌍하지. 후대형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거를 내가 선별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층을 어디까지 낼 거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내는 게 이제 MMS 방식의 커트 방법이에요. 선택은 이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는 헤어 디자인의 몫이다. 이건 고객이 상담과의 해당이 사항이 아니에요. 고객은 뭐만 보면 돼요. 얘와 얘만 보면 돼요. 여기 길과 여기 길이만 고객이 알려줘요. 얘는 알려주지 않아요. 얘 길이와 이 길이만 고객한테 상담을 받고 고객이 어디까지 잘라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커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원장님 이제 경력 많으니까 똑딱이 또 이제 숙대에 있으니까 손님들 많이 오니까 젊은 사람 많으니까 자, 똑딱이 단발은 뭘로 판단할까요? 똑딱이 단발이라는 게 있어. 뭘로 판단을 해요? 똑딱이가 도대체 뭐야? 똑딱이요. 일자 단발. 똑단발. 뭘 판단해요? 층이 없는 거?
있으면 안 돼? 층이 있으면 안 돼? 자, 일자 단말하면 머리가 뻗쳐 안 뻗쳐? 어디가 뻗쳐? 제일 많이 뻗치는 데가 어디야? 사이드 안 뻗쳐요. 백이 뻗치지. 그래 안 그래요? 왜? 모발에 분포량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안 뻗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자, 만약에 그 손님이 오면 이 방식을 한번 해봐. 왜 일자 단발은 무조건 머리가 뻗쳐야 돼? 안 뻗치게 만들면 안 돼? 그치? 그거 알아볼까? 뭐만 일자면 돼? 뭐만 일자면 돼? 어? 오! 1차 가이드라마 일자이면 돼. 맞아 안 맞아? 층 내는 거 거기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보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층만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럼 일자 가이드라마 만들어놔. 층 만들어 아유 일자 커트 해. 수평 커트 해.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엘리베이션을 1mm씩 10회만 해봐. 그럼 몇 cm 커트가 돼? 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cm 층이 생겨. 층 표시는 안 나? 안 나지? 안 뻗쳐. 안 뻗친다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내가 가져온 거하고 똑같아? 아니 층이 원리는 다 똑같다니까? 원리는 다 똑같아. 그 대신에 사이드는 층을 많이 내면 안 되겠지. 네. 사이드는 층을 내면 안 되겠지. 그쵸? 여기서 하나 더 꿀팁 한다 그러면 원 다중에 온베이스로 아니 리버즈로 1mm씩 3회 정도 하면 3mm가 뜨니까 그러면 1.3mm의 층이 생겨. 그럼 층 표시 날까 안 날까? 근데 뻗쳐 안 뻗쳐? 안 뻗친다니까. 손님이 기가 막히다 그러지. 손님들이 기가 막히다 그러지. 왜? 원장님 신기해요. 왜? 머리가 안 뻗친다. 근데 단발은 맞아 안 맞아? 고객이 봤을 때 단발 맞아. 단발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1mm씩 10회 커트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게 문제야. 이게 뭐야? 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숙제야, 이게. 이게 숙제야.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야, 이제.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될 때까지. 이게 1mm씩 엘리베이션을 해서 10회를 해서 1cm 정도만 층을 내야 되는 거야. 더 층 내면 안 돼. 그럼 똑 당긴단 말은 무너져. 더 층 내면 안 돼. 근데 기가 막히게 하는 거지. 1mm씩. 우리 해보지 않았나? 언제 해봤잖아. 아니, 저 똑방법은 안 해봤나? 네, 안 해봤죠. 그 단계 뒤에 왔구나. 어. 아니요, 해봤지? 안 해봤다 하지 마. 해봤어요.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자, 1섹션, 2섹션, 5섹션, 7섹션, 9섹션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자료를 계속 올려드리는 거 있죠? 디자인은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섹션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가변과 무거움에 러프존 선의 라인이 다 달라져요.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올려드리는 사진들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면 러프존의 면의 라인만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 돼요. 2차는 거의 다 비슷해요. 지금 여기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층의 라인에 따라서 가변과 무거움이 완전 달라져요. 그러면 이거를 잘 알고 그걸 분석을 잘하면 앞으로 수술 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커트가 가능하다. 수술 안 치는 커트를 하면 뭐가 좋다? 아침에 고객이 편해요. 아침에 고객이 엄청 편합니다. 자, 근데 긴 머리도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똑같아 원리는. 원리는 똑같아요. 긴 머리 짧은 머리 나누지 마라. 남자 커트 여자 커트 나누지 마라. 왜? 원리는 똑같아요. 커트의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와인딩을 와인딩이라는 건 이 기법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머리를 커트를 할 때 집중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1mm씩 엘리베이션으로 해서 1mm씩 10회를 자를 수 있는 빗질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능력이 있으면 커트를 못하는 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1mm씩 오버라인의 엘리베이션에서 각도 10도, 10도, 10도.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빗질은 해요. 최초의 빗질은 하는데 이거를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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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도씩 이게 규칙적으로 빗질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10도, 20도, 10도, 20도 이게 아마 안 돼. 그러면 층이 생겨요. 커트 자국이 남기 시작해요. 근데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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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도 엘리베이션을 10도, 10도씩 해서 1mm 커트를 하면 커트 자국이 안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커트 자국이 남게 커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 호리존탈로 해서 두상은 둥글다 빗질은 사각이기 때문에 내가 각도를 규칙적으로 빗질을 안 해놓으면 어떤 거든지 커트 자국은 100% 생깁니다. 근데 규칙적으로 해놓으면 커트 자국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잘 해놓으면 뭐예요? 커트의 신이 돼버려요. 왜? 고객들의 만족도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언더존에서는 무조건 앉아서 커트를 해야 되고요. 오버존은 무조건 서서 커트를 해야 돼요. 일자 단발에서 층 내는 커트를 진행하다 보면 무조건 앉아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서서는 지금 그 엘리베이션을 절대 못합니다. 무조건 앉아서 하셔야 돼요. 서서는 절대 안 나와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커트는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수평 라인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그 공부할 거예요.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한번 이제 미쳐 죽어보자고요. 그래서 1차 가이드라인은 기준선을 잡지 않아요. 기준선을 잡아서 임의선이 발생이 되고 2차 가이드라인은 기준선이 발생이 돼서 규칙적인 선이 발생이 돼요. 우리 이런 커트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 가이드라인은 임의선이 발생이 되고요. 2차 가이드라인은 규칙적인 선. 2차 가이드라인이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방식은 어떻게 풀어가요?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요.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이고요. 수평 엘리베이션인데 이 수평은 뭘 기준점으로 하냐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두상 가봐. 자, 여기 딱 봤을 때, 자, 보세요. 자, 여기 두상은 어때요? 여기 두상은 완만하죠? 완만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백에서 관점을 봤을 때 내가 고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나요? 괜히 급경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얘는 급경사고요. 얘는 완경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완경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급경사예요. 백의 관점을 봤을 때. 맞아. 그럼 옆에 사이드 봤을 때는 여기는 평면에 더 가깝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급경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급경사, 라운드예요. 자, 우리가 이런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두상을 모르고서는 커트를 말할 수가 없어요. 선을 못 봐요. 두상을 모르고서는 선을 못 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두 가지 각도가 있어요. 두 가지 각도. 자, 요런 선이 있고요. 요런 선이 있어요. 조아라 원장님, 이 선은 뭐고 이 선은 뭐예요? 수평과 후대각이에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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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대각 맞아? 어? 이 차이는 뭐냐면요. 지금 두상을 지금 우리 생각 안 했던 거예요. 두상의 원리를 생각 안 했던 거예요. 얘는요. 얘는 이렇게 돼요. 지면의 수평이에요. 얘는요. 지면의 수평이냐, 지명의 수평이냐, 두상 곡면의 수평이냐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우리는 커트는 항상 이 두 가지 각도로 가지고 기준점을 잡거든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지면의 각도예요. 수평이죠? 뭐야 근데? 수평이잖아. 얘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질까?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질까? 얘는 탑. 탑을 기준점에서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질까?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두상 원리예요. 이게 우리는 떨어지는 선의 원리를 우리는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빗자루 각도의 도해도는 엄청나게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떨어지는 선에 대한 도해도는 우리가 전무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MMS에서는 떨어지는 선에 대한 존재를 따졌어요. 왜? 뭘 가지고? 얘를 가지고. 두상 곡면의 각도를 내가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두상 곡면의 각도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선에 대한 선의 흐름을 많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비교 분석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거는요, 두상 곡면의 각도가 아니고 지면의 각도로 수평을 타셔야 돼요. 타는 공부를 할 거예요. 지면의 각도. 왜냐면 두상 곡면의 커트를 하다 보면 후대각이 너무 강해져요. 그러니까 지면의 각도로 하면 후대각이 강해져요. 그래서 두상 곡면의 각도를 하는 게 아니고 지면의 각도에서 수평 라인을 타요. 그리고 나서 사이드 전대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 섹션, 투 섹션을 또 파이브 섹션에서 사이드의 경계선을 나누는 거는 자꾸 너무 길어져. 자, 사이드의 경계선을 안 나누면 이런 전대각이 나와요. 그쵸? 근데 사이드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사이드를 나누면 요런 라인이 떨어져요. 요런 라인 따로 놀아요. 형태를 변화시켜야 되는 기준선. 네, 얘 뭐예요? 사이드죠? 얘 선 따로 가는 거예요. 형태를 변화시키는 선이기 때문에 이 선 따로 가죠. 한 번에 연결을 갈 수도 있고 따로 갈 수도 있다. 선이 형태를 변화시키는 기준선. 뭐야 기준선이라니까. 가이드선과 기준선 형태를 변화시키는 기준선, 정중선, 사이드, 프론트. 가이드선은 2차 로프전선.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커트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그럼 우리는 뭐예요? 수평이죠. 지면에 수평이 나와요. 똑같은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에서 두상 곡면의 수평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길이가 얘가 길어져요. 지면을 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상 곡면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면을 따졌기 때문에 얘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는 완경사, 여기는 극경사. 그래서 지면을 하기 때문에 얘가 좀 길어져요.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하면 안 똑같지 않고 얘가 기네? 근데 원전이 이게 왜 길어? 여기 수평이면 똑같이 길이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두상곡면의 수평이에요. 길이가 똑같이 나오는 건 두상곡면의 수평인 거고 지면의 수평은요 얘가 길어져요. 왜냐면 경사도가 얘하고 경사도가 얘는 극경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진행하시고요. 여기 수평, 사이드 전대가 부천 파팅 엘리베이션. 그리고 나서 후대가 부천 파팅 엘리베이션. 좋아라. 지금 멘붕 왔어. 멘붕이야. 지금 멘붕 왔어. 눈빛이. 맞지? 멘붕 왔어. 규생이 원장님은 기억나지? 네. 배웠으니까 기억날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전대가 원랭스. 두 번째 우리 저번에 몇 등분했지? 투 섹션. 투 섹션 했나? 투 섹션 언더존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좌우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미들존. 사이드. 전대가 구체형 엘리베이션. 처음에 오신 분들은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지 마냐면, 1년 뒤면은요, 여러분 두 분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가 그래요. 늦게 온 후발주자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버존. 오버존은 원다중, 버티컬 엘리베이션. 근데 연습 안 하면 꽝이에요. 특히 이제 와인딩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코트의 실력이, 빗질의 실력이 월등히 높아져요. 확실히 다릅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원장님은 강의 만약에 준비하신다고 그러시면, 용어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용어 무조건 다 외워요. 강사님 원장님, 네. 강의하셔야지. 뭐 아니야. 나중에 내가 볼 때는 원장님이 더 잘할 수도 있어. 자, 세 번째. 프론트 사이드. 곡선 빗질. 프론트 자연 빗질. 슬라이싱. 네 번째. 크로스 체크. 네 가지 위험적. 질감 또는 디스커넥션. 다섯 번째, 새로운 1차 가이드라인. 자, 커트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대각에서 이 층을 내는 그 순간 1차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돼요? 다 파먹어요. 다 없어져 버려요. 가이드선이 최초에 잡았던 전대각의 커트선이 다 없어져 버려요. 1차 가이드선은 그래서 임의선인 거예요. 그래서 임의선이라는 말을 써요. 가이드선이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층이 나 있는 건 굳이 1차 가이드에 전대각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커트가 돼 있는 건 쓸 필요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긴 머리인데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 1차 전대각을 먼저 만들어 놓고서 이게 층도 다시 내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사각이에요. 사각. 딱 정해놓고 사각을 먼저 층을 내고, 가이드선 짧은 상태에서 층 내는 건 쉽잖아요. 근데 긴 머리에서 한번 층 내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대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파팅을 또 따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표준. 얘는 뭐예요? 감성이에요. 요걸 잘라놨어도 헤어 디자인은 얘네들은 배워놓기만 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배워놓기만 따라갈 수 있지만 크로스체크하고 질감 정의는요, 내가 눈의 관점에서 보는 관점에서 내가 더 자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봐요. 이건 오로지 감성이에요. 이거는 내가 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고민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요. 그래서 무겁다 가볍다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볍다 무겁다를 보시고 나서 그거를 내가 잘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보시면 돼요. 더 자르고 싶으면 좀 더 가벼울 것이고, 덜 자르면 무거울 것이고, 그 기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그거는 중간중간에 내가 강의하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대실 쓰면 MMS 커트는요, 최소한으로 숱을 치지 않으면서 양감을 뽑아낼 수 있는 가벼움과 무거움이 개발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지금 넘쳐나요. 너무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시죠? 자, 수평을 할 겁니다. 수평. 자, 그러면 내가 층을 많이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층을 많이 내고 싶으면 많이 올리면 되겠죠? 그쵸? 층을 적게 내고 싶으면 조금만 올리면 되겠죠? 근데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의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냐면, 자,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면서 층을 낼 때 얘가 층이 어디가 될지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임의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거의 영향에 의해서 얘가 결정이 될까 안 될까요? 근데 얘를 너무 많이 잡으면 얘가 결정이 가이드 잡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임의선은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이게 제일 단점이에요. 가장 큰 단점이 내가 층을 어디까지 낼까? 특히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면서 층을 어디까지 낼지를 감을 못 잡아요. 이게 제일 취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상하 러프존의 면은 컨벡스이면서 굉장히 정교하게 컨트롤 할 수 있지만, 언더에서 오버를 하면서 오버라인을 층을 어디까지 낼지를 감을 못 잡는 게 제일 취약점. 이것만 잘하면 진짜 짱이에요. 근데 이거를 감을 잡기는, 이거는 많이 이제 연습이 필요해요. 많은 실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전대각 커트를 먼저 해놓고 나서 허리 타일 엘리베이션 진행해 볼게요. 자, 다른 교육기관하고 저하고 비달사선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한국형으로 풀어다 보다 보니까 우리 MMS는 섹션을 잘 많이 나누질 않아요. 거의 원 섹션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많이 필요해요. 그 대신에 한 번 시작한 커트는 멈추면 안 돼요. 끝날 때까지 계속 무한 반복.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최초의 시작은 뭐로 시작한다? 최초의 시작은 뭐로 시작한다? 무조건 원핀 거. 최초의 시작 무조건 원핀 거. 자, 그래서 갑니다. 하나. 사실 이렇게 손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100% 가위자루 나와요. 자, 조금씩 각도 올라가면서 오버라인에 층은 돼요. 자, 층은 손가락과 몸은 수평으로 커트를 진행해요. 자, 그래서 상하 컨벡스. 상하 컨벡스.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층 낸 거만큼 자, 원핑거 그대로 엘리베이션. 텐션 살아있어야 돼요? 안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도는요, 뭐예요? 지면의 각도 수평. 점점 올라가요. 자, 몸과 내 손가락과 지면은, 평행은 다 유지를 해주는. 자, 이렇게 무거워져요. 다시 사이드, 원핑거, 수평. 자, 사이드로 가면 갈수록 길이가 이제 많이 잘려갑니다. 저번에 전대각 커트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커트를 하면서 백사이드는 어떻게 돼요? 많이 잘리겠어요? 안 잘리겠어요? 많이 잘리겠죠. 귀파임이 굉장히 시원각하게 귀파임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컨벡스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점점점. 자, 여기서 이만큼 더 잘려나가요. 벌써. 아까 여기서는 1mm 잘랐는데 여기서는 1cm가 잘려나가요. 그쵸? 이게 바로 두상의 원리가 삼각형의 기준선을 봤을 때 최초의 시작이 1mm면 이게 10cm 정도 가면 넓어지는 거가 1cm가 넓어져요. 이런 원리라고 생각해요. 수학하고 똑같아요. 커트는 수학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MS 커트는요, 진짜 빨라요. 커트가 진짜 빠르면서도 디자인이 금방 나와요. 자, 수평. 그쵸? 여기는 뭐 나왔어? 1차 가이드라인은. 후정 나왔죠? 이건 건드리지 않았어. 그래서 임의선이에요. 2차 가이드는 기준선, 2차 가이드는 임의선. 왜? 지 마음대로 나와. 여기 페이스라인 때문에. 페이스라인 때문에 지 마음대로 나와. 그래서 얘를 깔끔하게 자르고 싶으면 여기를 댕강 자르면 되고, 깔끔하게 안 만들고 싶으면 이게 빼지는 머리를 만들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부르면 돼. 자, 다시 갈게요. 오늘 커트는 쉽습니다. 저기 김성민 원장님은 지금까지 역대급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제일 쉬운 커트거든요. 제일 쉬운 커트예요. 그리고 이 엘리베이션은 항상 앉아서 커트 하셔야 돼요. 서서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베이션 시작하는 커트는요, 심호흡을 하지 않고선 이 커트를 못해요. 심호흡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의 안정감이 없으면 이 엘리베이션을 각도를 조금씩 이렇게 올리면서 커트하는 걸 못해요. 왜? 승질을 하거든요. 성격 급한 사람이 이 엘리베이션 못해요. 또 그래서 미용은요, 성격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걸 반복적으로 죽이셔야 돼요. 항상 최초의 시작은
원핀 거. 급하다 보니까 원핀 거 안 하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많죠? 저도 가끔씩 그래요. 저도 가끔씩 하다가 손가락이 원핀 건 안 지켜주고 그냥 올라가요. 그럼 밑에가 나중에 쭉 빠져요. 그 잘라버리면 무거워요. 근데 원핀 걸 처음부터 잘 지키면 처음부터 가벼워요. 근데 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을 때 심각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언제? 머리가 자랄 때 2주나 3주 지나면 많이 차이가 나요. 항상 지금 당장 예쁜 커트를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느낌으로 자라는지까지 예측하고 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MMS 커트의 철학이에요. 자라면서 어떻게 예쁘게 자라는지, 자라는 것까지 미리 판단하고 커트한다. 이게 MMS 철학이에요. 예측 가능한 커트를 한다. 결과물을 한 달 뒤, 2달 뒤, 3개월 뒤 머리가 어떻게 자랄 것까지 예측하고 커트를 한다. 이게 MMS 커트의 철학이에요. 왜? 하다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아, 요즘에 가위가 무디어. 밀려. 자, 조금 더 기회를 노린다 그러면 한 번 더. 1mm까지. 자, 여기서 내가 이어투 혈안이 90도까지 올 때하고 이어투 혈안에서 45도까지 올 때하고 차이점 혹시 아세요? 사이즈가 더 짧고 얘가 90도까지 오면 짧아지고요. 45도면 얘가 길어져요. 그럼 기준선이 여기서 시작할 것이냐, 여기서 시작할까 결정이 돼요. 45도면 여기서 결정이 돼요. 길이가 여기서 가이드선이 결정이 돼요. 이어투 혈안이. 90도면 여기서 가이드선이 여기서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지금 그렇게 자른 사람들이 여기 45도에서 멈춰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이드선이 여기서부터 돼요. 그러니까 기억자를 파먹는 거예요. 오케이? 야?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이 굉장히, 그러니까 MMS에서 얘기하는 포지션과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정말 많이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커트를 해요. 이게 파티 양은 넓은 거가 좁은 거는 내가 정확하게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영역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얘가 넓어지면 가벼울 것이고 얘가 영역이 넓어지면 무거울 것이에요. 호리존탈은 무겁고 얘의 영역은 버티컬은 가볍다. 그러니까 항상 버티컬은 가볍다. 호리존탈은 무겁다. 다이아고널 호리존탈은 무겁다. 버티컬은 가볍다. 항상 잊지 마세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항상 눈높이 잊지 마시고요. 자세를 낮춰서 자 자연빗질, 손가락 리버즈, 자연빗질 손가락 리버즈, 자연빗질 손가락 리버즈 원넥스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뒤로 리버즈 하면서 몸을 살짝씩 틀어요. 이제 몸 틀어야 돼요. 이렇게 몸 틀면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 얘하고 밑에 언더라인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보이죠? 얘 자르는 거예요. 언더라인 가이드 잡기. 자, 그리고 자 조금씩 틀어요. 틀는데 얘는 커팅을 안 해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층이 어떤 층이 생겨요? 이런 삼각형 층이 생겨요. 이런 삼각형 러프존이 층이 생겨요. 그래서 이 라인으로 커트를 진행해요. 자,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에 전대각 엘리베이션. 자, 뻗치는 머리 있어요, 없어요? 그쵸? 말리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게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의 성의 상하 라인이에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트릭을 하나 써요. 트릭은 자, 여기서 절대 양을 많이 자르면 안 돼요. 트릭이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트릭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1mm 텐션 주시고요. 이어터 라인 기준으로 해서 1mm씩. 절대 많이 자르면 안 돼요.
여기서 많이 자르면 수평의 가이드라인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 수평 하기로 했죠. 수평했으면 수평을 유지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이드라인에서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채용을 해서 후대각 파팅의 엘리베이션에서 1mm씩 코너 정리. 자, 기존에 우리가 안 했던 커트 중에서 이 작업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납니다. 왜냐면 우리는 위험적이 있어요. 강세형 원장이 위험적 네 군데 뭐? 프론트 좀, 관자는 좀, 사이드 본 좀,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좀. 차라리 이제 자, 그게 왜 필요하냐면 자,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하고 사이드 포인트죠. 지금 이 후대각을 해서 그걸 지금 정리했죠. 그 정리를 왜 했냐면요. 그 1mm 정리 후대각을 왜 정리하면 나중에 커트하면 얘하고 따로 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그 후대각이 얘하고 따로 놓는 걸 잡아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커트를 막느라고. 후대각을 빼놓고 모든 커트의 전대각과 수평과 후대각은 1mm씩 커트를 체킹을 하는데 그 체킹하는 이유가 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하고 사이드가 따로 노는 거를 컨트롤해주는 게 그 1mm의 후대각 엘리베이션이에요. 커트를 하면 얘하고 따로 놀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따로 놀아요. 그걸 체크해서 컨트롤해주는 게 이 후대각 엘리베이션. 하나, 둘, 셋, 넷, 다섯, 1mm. 왜? 여기가 두상이 둥그니까. 두상이 둥글고 있기 때문에 그 둥글, 수평은 사각이에요. 지면의 각도의 수평은요, 얘가 사각으로 나와요. 자, 길이 한번 볼까요? 자, 조아라 분자님, 어디가 더 길어요? 얘가 훨씬 길죠? 얘가 짧죠? 왜요? 두상국면의 수평을 지킨 게 아니고 지면의 각도 수평을 지켰기 때문에 두상국면의 수평을 지키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동일해야죠. 그쵸?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이게 각도가 두 가지의 각도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밑에 머리 그냥 빠지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 이런 빠지는 머리도 많이 하니까. 자, 똑같이 자, 자연빛이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연빛이 리버즈 비평행 자연빛의 리버즈 비평행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 빗질을 해요. 뒤로 살짝 여기도 엘리베이션이에요. 전대가 9층 파팅 엘리베이션. 자, 조금씩 하면서 제가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이 틀어지죠. 자, 근데 여기는 커트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만 커트가 돼요. 이게 삼각형 코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조금씩 몸이 틀어져요. 이렇게 틀어지면서 커팅이 돼요. 자, 이거 남는 거 억지로 자르지 마요. 얘는 따로 놀아야 될 것들이에요. 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션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면서 삼각형이 이렇게 삼각형이 돼요. 제가 잘라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죠? 아니요. 여러분들 커트는 이따가 못해요. 지금 내가 빗질 코너가 잘해서 이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커트 잘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커트 선이 안 맞으면 아무리 빗질해도 이 코너는 안 들어가. 경험해봤을 거야. 그죠? 김민현님 경험해보셨죠? 네? 본인들 커트 잘해서 이게 들어갈 것 같아. 빗질 내가 잘해서 이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절대 안 들어가. 자, 1mm. 여기 후대가 1mm. 자, 올라가면서 요 작업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좀 아까. 이어 투 이어 라인. 지금, 근데 이어 투 라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귀백. 자, 그럼 귀 탑에서 생기는 이어 투 라인과 귀 백에서 생기는 이어 투 라인 차이점은? 귀 탑에서 생기는 이어 투 라인, 귀 백에서 생기는 이어 투 라인 차이 있죠? 아는 사람 없어요? 귀 탑에서 생기는 이어 투 이어 라인, 귀 백에서 생기는 이어 투 이어 라인. 귓백이 단발이고 귀 산에는 쇼크트고. 자, 쇼커트 할 때는 귀 산에다가 이어 투 이어 라인을 놓고요. 단발일 때는 귀 백에다 이어 투 이어 라인을 놓으세요. 왜냐면 귀 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양이 많아 적어. 그래서 전달하기 표현이 양이 적어져요. 그래서 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귀 백으로 가요. 그래야지 전달각이 이만큼 양이 돼요. 그래서 전달각 표현이 잘 돼요.
근데 쇼커트는 왜 귀 백에다 안 놓냐면 귀 산에다 놓는 이유. 쇼커트는 왜냐면 이 모류가 얘네들 앞으로 가고 얘는 뒤로 가 있거든요. 모류 자체가 난게. 거의 사람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귀 산에다 놓는 거예요. 쇼커트는 귀 산, 단발은 귀 백. 그 쇼커트 자체가 모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귀 산을 기준점에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게 갈라져요. 자, 여기까지 커트 하시고요. 자,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서서 오버존을 커트를 할 것이냐, 앉아서 커트를 할 것이냐. 자, 내가 이 커트를 백볼륨이 많이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앉아서 하시면 돼요. 내가 탑에 있는 볼륨을 가볍게 자르고 싶어. 서서 자르시면 돼요. 내가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앉아서 커트의 오버라인을 한 번도 잘라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앉아서 커트의 오버라인 자르는 커트를 한번 해볼게요. 원 다중으로. 언더라인 따라 진행합니다. 자, 버티컬이에요. 앉아서 커트예요. 백은 자를 게 별로 없네요. 사이드로 갈수록 잘라질 게 많아질 거예요. 자, 앉아서 커트를 하면 이 손가락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얘가 기준이 될까요? 얘가 기준이 될까요? 아래쪽이 기준이 되죠. 얘가 스퀘어가 돼요. 그래서 위에 볼륨이 길어지는 거예요. 탑에 있는 오버에 들어가고 크레스트를 기준해서 들어가는 상태에서 얘가 현저하게 길어지니까 오버의 볼륨이 더 많이 살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백볼륨 많이 살고 싶은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앉아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탑의 볼륨을 많이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근데 스퀘어를 스퀘어 잡는 기준선은 뭘로 잡아요? 자, 요거 크리스트. 얘만 스퀘어가 나오는 거예요. 90도. 위가 스퀘어가 아니고. 근데 우리 서서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얘하고 밑에하고 다 스퀘어 다 지켜졌죠? 그러니까 층이 많이 나니까 가벼워졌던 거예요. 항상 두상은 들어갔고 오버존은 들어갔고 언더존은 들어갔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는 전대각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는 전대각이니까 어디로 가요? 리버즈. 전대각이니까 리버즈.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면의 각도 수평. 여기서 여기까지는 리버즈 전대각. 자, 아까 제가 그린 그림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전대각 수평, 지면의 수평, 전대각 수평. 이렇게 나와. 이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선. 우리는 근데 이거를 안 지켰어. 뭐 때문에? 수쳐버리니까. 똑같은 거 해놓고 다 수수 쳐서 우리가 지검을 해놨잖아. 선 공부해, MMS는. 버티컬이면 버티컬 다 지켜주세요. 리버즈. 수평의 전대각. 여기에서 이제 말가부터 코너 정리. 1mm.
1mm. 1mm. 우리는 커트를요, 너무 팍팍팍 자르는 거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커트를 팍팍 많이 자르는 거에 길들여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섬세하게 커트를 질감 정리를 할 수 있는 선이 이제 눈이 필요해요. 자, 1mm 커트를 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점을 여러분들한테 비교 분석해 드릴게요. 1mm 잘랐어요.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볼까요? 자, 1mm 컨트롤 된 부분, 1mm 컨트롤 안 되는 부분, 어디가 더 무거워요? 당연히 무겁죠. 근데 몇 mm 잘랐다고? 1mm 차이예요. 얘는 여기서 멈추면은요, 나중에 얘가 나중에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따라오라고 해요. 그 1mm 차이가. 근데 얘는 여기서 여기서 요거를 컨트롤 해주면 이제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안정감이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코너 정리를 안 해주면 이 코너의 얘는 사각이에요. 사각이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mm를 잘라서 라운드 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게 1mm를 잘라서 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흐름을 완전 다 뒤집어놔요. 자, 이렇게 해서 커트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가르마로 나와요. 왼쪽 가르마 할 거예요. 이제 프론트 사이드 해서 컷할 때 이제 그때 가르마로 나와요. 전체적인 할 때는 정중선을 기준점에서 모든 걸 다 배치로 만들고요. 이제 프론트 사이드 할 때 이제 가르마를 만들어요. 가르마 만들 때 곡선 배치.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도 되고요. 오버에서 언더로 내려가도 되고. 그럼 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대신에 이건 룰을 지켜주세요. 이 룰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평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수평, 다이고널, 버티컬이에요. 그래서 앞머리 곡선 빗질을 할 때는 커트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다 빗질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 수평, 다이고널, 버티컬. 자, 다리 뭐 하고 있어요? 고정이에요. 몸만 돌아가요. 자, 수평, 호리존탈, 다이고널, 버티컬. 이거 지켜주지 않으면 엄청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호리존탈, 다이고널. 내 몸이 들수게 됐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층이 많이 질까요? 적게 질까요? 적게 지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다이고널을 계속 이렇게 갔어요. 이 각도로. 그럼 밑에가 층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아주 많아지겠죠. 앞에 프론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허리를 완전히 숙이셔야 돼요. 그래야 가이드 잡기가 편해요. 근데 내가 각도로 하면 여기가 층이 후대가 이렇게 져버려요. 그래서 버티컬의 각도까지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해결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포지션과 각도. 자, 이렇게. 자, 요것만 해도 벌써 많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쵸? 자, 시간은요, 자, 10분 드릴게요. 10.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도 파악할 때는 크로스 체크할 때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커터 했을 때 그걸 모든 걸 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커터 할 때는 자, 네 번째 커터 할 때 크로스 체크 할 때 첫 번째 뭘 봐한다? 러프 존의 층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크로스 체크를 한다. 크로스 체크한다. 두 번째는 뭘 한다? 무거움과 가벼움. 지갑을 할 것인지 디스커넥션 할 것인지. 세 번째는 뭘 본다? 길이 선정. 오버라인과 언더라인의 길이 선정이 잘 됐냐 안 된다. 만약에 원장님처럼 아까 너무 길었어. 오버라인은 짧았는데 언더라인이 너무 길었어. 그 뒤통수가 지금 덜 살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과감하게 언더라인을 자르고 오버라인을 건너면 안 되지. 그럼 해결이 되잖아. 그쵸? 원장님처럼 선생님 원장님처럼 오버라인은 괜찮았어. 언더라인이 너무 무거웠어. 그럼 오버라인을 50p까지만 경계선만 잘라주면 되지. 그게 바로 크로스 체크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크로스 체크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때는 뭘로 들어간다? 포인트로. 그 상태에서 포인트로 다시 엘리베이션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자, 하고 나서 항상 우리는요 그런
개념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을 조합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런 공부를 한 번도 했기 때문에 왜냐면 커트를 잘해서 예쁘게 뽑아서 드라이를 예쁘게 뽑아내고 이거 끝. 순 많이 쳐서 지금에서 끝. 진짜 잘했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실패를 했을 때 만회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실패를 했을 때, 디자인을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냥 무조건 질감을 해서 뚝뚝뚝 잘라버릴 것이냐. 아니, 그럼 집에 가서 머리가 손님들 뭐 산발이 돼버려. 아까 그 머리, 원장님. 아까 그 머리, 되게 온도가 무겁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어? 숯 다 쳐놨겠지. 그리고 1차까지 다 잘라버려. 그럼 얘는 사각이야. 그럼 사각만큼 머리를 다 뻗쳐버린다고. 요즘 디자인들이 다 그래요. 요즘 디자인은 어떻게 돼?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 원도 좀만 이렇게 들어서 잘라. 내려서 잘라버려. 그럼 다 수천만. 그쵸? 층은 났어. 가벼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집에 갔을 때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칠음에 팍 뻗치는 증상이 발생이 된단 말이야. 가볍기는 해. 수쳐놨으니까 질감을 해놨으니까. 하지만 디자인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집에 가서 이런 머리의 유지기간은 굉장히 짧아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잘라놓으면은 그런 느낌의 유지기간이 이제 길어지겠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크로스 체크. 그러면 벌써 원장님 3번의 커트를 했네? 그럼 3번 했으니까 뭐 하면 돼? 고객님한테 3만원 받으면 되지. 체킹을 많이 해라. 체킹. 가이드선을 많이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체킹을 많이 해라. 체킹을. 그리고 구두학에서 가변과 길이에 무거움에 따라서 길이선정이 있으면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잘라라. 이제는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보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수술 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길이를 자르는 노력을 할 것이라. 포인트로. 포인트로 하면 가위 자국이 다 없어져요. 조금 엘리베이션이 조금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들도요. 웬만하면 다 없어져요. 포인트로 하면. 포인트도 90도로 할 것이냐 45도로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45도는 길이 감소고요. 90도는 모량 감소예요. 포인트도. 자, 보는 것만 해도 짜증나죠? 그죠? 지겹죠? 아니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용실에서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미용실에서 이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작업인데 이 작업 거의 안 해요. 이 작업을 다 수치는 거 위주로 가요. 수치는 거는 5분이면 끝나요. 근데 이 작업은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려요. 왜? 이게 더 힘들죠. 힘드니까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사실 돈값을 올리는 거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돈값을 올리는 방법은. 자, 사이드. 사이드도 똑같이. 자, 원핑거 항상 시작은 무조건 원핑거예요. 원핑거. 이쪽으로 보세요. 이쪽으로 보세요. 자, 우리 다음부터는 이 두 분을 두 분 여기 앉으시고 네. 두 분 저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리 양보 좀 해주세요. 네. 자, 1차 가이드는 뭐예요? 1차 가이드선 이물선, 2차 가이드선 기준선. 자, 이렇게 발생이 됐으면 다시 정리, 가이드선 정리. 항상 자연빛이라는 상태에서 1차 가이드선이 떨어지는 선에서 다시 정리하는 거 꼭 보셔야 돼요. 똑같이. 자, 이제 사이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오늘 많이 풀어졌죠. 지금 시간이 오버돼 가면서 지금 사이드에 대해서 엄청 풀어졌거든요. 사이드 이 부분 해결하는 방법 지금 굉장히 많이 풀어줬어요. 근데 커트가 항상 보면 가발이 이 오른쪽이 잘 심어져 있나 봐. 여기가 참 이쁘게 잘 돼 있어. 저쪽은 머리카락이 너무 돌아가. 드라이도 이쪽이 참 이쁘게 잘 나와. 그죠? 이쁘죠? 그죠? 머리가 잘 심어져 있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앞머리. MMS에서 또 하는 앞머리는 또 기가 막혀요. 자, 왼쪽 가르마. 왼쪽 가르마에서 자, 기준선 1에서 1.5cm. 앞머리는 절대 양을 많이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두상은 둥글고 빗질은 사각이에요. 양을 많이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양을 많이 잡으면 얘는 사각이에요. 그러면 얘가 옆으로 퍼져버려요. 그리고 광대뼈가 항상 광대뼈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광대뼈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1에서 1.5cm의 기준선만 잡으면 돼요. 기준선 잡아서 엘리베이션. 자,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항상 손가락과 내몸은 평행. 잊지 마세요. 평행. 와인딩 연습이 그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손가락과 내 몸이 평행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와인딩이 울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습관화시키려고 와인딩 연습시키는 거예요. 손가락과 내 몸이 평행이 되게끔. 이렇게 되면 내 몸도 이렇게 틀어져야 되거든. 자,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 뭐가 또 잘하냐면 아이로폼을 잘해요. 아이로폼하고 내 몸은 평행이 돼야 되는데 평행이 안 되면 손이 화상이 보여요. 그쵸?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원리예요. 자, 이 상태에서 각도 넘어가서 자, 기준선 여긴 건들면 안 돼. 자, 이렇게 삼각형 포인트 최대한 낮은 각도면 더 좋아요. 자, 점점 올리는데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까 후대각에서 하나, 둘, 셋, 넷.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앞에도 똑같아요. 원래는 똑같다. 두상이 라운드인 원리는 똑같다. 하나. 자, 올릴 때 어떻게 올려요? 살짝 각도를. 얘는 최대한 각도 내리고 얘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트위스트로. 진짜 집에 미용실 가서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손님들 머리 해보세요. 손님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숱 안 쳐도 이렇게 가벼워져요. 자, 다르죠? 얘는 사각. 얘는. 자, 우리는 그동안 사각의 커트는 이렇게 커트해놓고 여기서 우리가 숱을 쳤어요. 이 느낌과 이 느낌 달라요, 안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 대신 1mm씩 잘라야 돼요, 앞머리는. 절대 많이 자르면 안 돼요. 1mm씩. 자, 다시 갈게요. 똑같이. 자, 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몸이 틀어져요, 안 틀어져요? 얘하고 내가 몸이 평행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내려고 자꾸 몸이 틀어져요. 자, 아까 어때요? 머리 흐름이 잘 가야 안 가요? 잘 가죠? 자, 1차 가이드라인은 프렌즈 컷. 사이드 슬라이싱.
자, 하다 보니까, 여기하고 선이 지금 3개가 있어요. 가다 보니까 얘하고 얘인데 여기가 뚱뚱하네. 왜 뚱뚱해? 얘 때문에. 각이 졌잖아. 각이 진 게 떨어지면서 앞에는 삼각형의 표현을 해놨어. 근데 얘가 이제 떨어지면서 얘하고 얘가 만나는 요 지점에 딱 봤을 때 쭉 내렸는데 얘가 뚱뚱해. 요가 뚱뚱해. 왜 뚱뚱해? 요 각이 쳐나왔으니까. 그래서 요 각만큼 뭐예요? 슬라이싱에서 1차 가이드라인 슬라이싱을 잡아도 되고요. 요 상태에서 디스커넥션으로 커팅을 해요. 자, 근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만약에 여기서 이만큼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만큼 들어갔어. 이만큼 들어가면은요 앞으로 쭉 당겨서 요거 들은 거만큼 길이를 잘라주시면 돼요. 그럼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1cm잖아. 2cm가 차이 나가면 여기서 1cm를 자르면 되고 여기가 만약에 한 4cm, 5cm가 들어갔다. 그러면 앞으로 쭉 당겨서 5cm를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그냥. 디스커넥션으로. 얘하고 디스커넥션이 돼요. 연결이 안 된다? 아니요. 내리면 연결이 돼요. 아까보다 어때요? 가벼워졌죠? 근데 길이 차이는? 자, 디스커넥션. 근데 떨어지는 선은? 가볍죠? 자, 여기서 슬라이싱 한 번 더. 왜요? 이만큼 들어가잖아. 요거 뭐라고? 강사님 원장님 여기 뭐라고? 사이드 번져. 뻥치네. 아, 여기 관자놀 좀. 아, 네.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론상으로 이 후대각을 제대로 풀어놓은 교육 자료가 없어요. 후대각을 뒤에서 풀어낸 교육 자료는 되게 많은데 앞쪽을 풀어낸 교육 자료가 없어요. 왜? 서양 사람들은 앞에가 딱딱 잘라는 각을 져서 커트를 해요. 끝. 그 나머지는 문제가 되는 건 다 수술 쳐놨단 말이에요. 근데 MMS는 그게 싫었어. 수치는 게 싫었어. 그래서 프론트 존, 관자놀 존, 사이드 본 존이라는 위험 지역이라는 거를 3개를 만들어냈어. 이 위험 지역이라는 걸 3개를 만들어놔서 그거를 디스커넥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층을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수술 치고 안 치고가 결정이 돼요. 만약에 이거를 연결을 시키면 수술 쳐야 돼. 연결을 안 시키고 디스커넥션 하면 수술 안 쳐도 머리가 예쁘다. 자, 이것처럼 똑같이. 여기서 딱 봤을 때 어때요? 딱 봤을 때 어디가 겹쳐? 여기가 겹치잖아. 그럼 이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잘라요? 이렇게. 어디로 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 후대각 파팅인데 리버즈 방향으로 커트를 해요. 근데 떨어지는 선은 후대각이에요. 자, 무거운 거 어떻게 됐어? 최대한 얘는 살려줘야 돼. 얘를 길게 자르면, 얘가 짧게 자르면 안 돼. 왜 짧게 자르면 안 돼? 광대뼈가 튀어나와버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을 쓴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이렇게. 자, 질감. 사기하고 슬라이싱하고 요즘 슬라이싱이 굉장히 대세거든요. 슬라이싱이 되게 대세야. 근데 슬라이싱하고 이 샤기하고는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어떤 게 더 이쁠까? 샤기가 더 이쁘게 나와요. 떨어지는 선이 훨씬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위시기관도 훨씬 더 예쁘게 자라요. 슬라이싱은 거치게 둔탁하게 자라요. 근데 뭐가 더 쉬울까? 질감 정리가. 슬라이싱이 더 쉽죠. 그러니까 슬라이싱 하는 거예요.
봐봐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쉬워 안 쉬워? 쉽지? 근데 얘가 둔탁하게 잘한다니까? 근데 얘는 쉬워 안 쉬워? 테크닉이 좀 필요하잖아. 얘 그리고 얘 잘못 잡으면 어떻게 돼? 탈라가 이거 그만둘 수도 있어. 근데 이걸 잘 배우면 돼. 힘을 빼면 돼. 힘을. 얘는 무조건 힘을 빼야 돼요.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찝어야 돼. 했더니 이거 좋다고 또 이거만 배우는 사람이 있어. 아니 기본 손만 잘 먼저 해봐. 자 이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어때요? 금방 디자인이 예뻐졌죠? 아까 느낌이 나요. 앞머리 한번 보세요. 앞머리. MMS에서 진짜 잘하는 게 이 앞머리 커트예요. 앞머리 커트가 진짜 예쁘게 잘하거든요. 왜? 수쳤어요? 많이 안 쳤죠? 질감정리 옛날에는 제가 거의 안 쳤었어요. 근데 요즘엔 제가 질감정리 좀 해요. 왜냐면 너무 둔탁하니까. 위험 지역에 대한 부분은 디스커넥션까지 만들고 그 중에서도 좀 더 무거운 부분은 질감으로 약간 처리를 해요. 근데 질감 정리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뭐라고 강사님 원장님? 프론트존, 사이드 번전, 네, 네이프 포인트,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이프 포인트하고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는 달라요. 네이프 포인트는 가운데예요.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는 사이드예요. 맞죠? 네, 정확하게 커트 언어를 정확하게 얘기하라. 자, 여기까지.